김기현 대기업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 김호경 에디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기업 민원 해결 대가로 뇌물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김 대표의 인척 및 기업체 대표들이 김 대표가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이던 시절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몸통이 김 대표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 토건 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소속인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기업 A사는 울산 석유화학공단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공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B의 전기공급구역에 자신들의 공장이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이에 B사는 지식경제부에 사업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 후 공장 신축 하도급 업체 C사의 대표는 울산이 지역구이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해당 사업 변경 허가를 청탁하려 당시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와 이종사촌 동생을 만나 부탁했다. 이어 김 의원 후원회에 2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공교롭게도 B사는 정기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쪼개기 후원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금액을 개인에게 나눠준 뒤 개인 명의로 후원을 하도록 하거나 개인이 제한된 금액을 초과해 후원하고자 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합법적인 후원금인 것처럼 가장해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쪼개기 후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역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는 D사의 대표로부터도 2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으며 E와 F 두 명의 개인으로부터도 각각 1,500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명으로부터 총 7천만 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는 김 의원에게 부탁해 사업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후원금을 요구했다.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도 사업 변경 허가의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 기부를 공모하고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총 199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사용했다.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가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김 의원이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피의자를 도피시키기까지 했다면서 김 의원 친인척과 측근의 청탁대가 불법 쪼개기 후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쪼개기 후원을 한 자들과 이를 요구한 김 의원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 쪼개기 후원을 공모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니면서도 정치자금을 받고 사용한 배우자 이종사촌 동생 그리고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를 도피시킨 자만 처벌받았다며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후원을 받았고 회계 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통해 받거나 사용한 후원금 2억 8천만 원이 모두 김 의원을 위해 쓰여졌지만 김 의원은 법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해당 공무원들이 울산으로 현장 시찰을 왔을 때 김 의원의 보좌관이 동행한 사실이 있고 처 이종사촌 오빠가 대기업의 청탁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면서 따라서 현 김기현 대표도 청탁대가 불법 정치자금 후원과 불법 쪼개기 후원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김 대표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양이원영 의원은 대기업 민원 해결의 대가로 받은 쪼개기 후원금은 뇌물죄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이라며 회계 책임자가 아닌 친인척을 내세운 불법 쪼개기 후원금의 최종 수혜자인 김기현 대표는 이제라도 자신이 몸통이었음을 자복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비겁하게 친인척과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한 김기현 대표는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두 사람 간 1대1 회동 방식을 놓고 이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신속하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불분명한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탓에 열흘 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종료 직전 별도 발언에 나서 어제 여당의 김기현 대표님을 행사장에서 만났다.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된다며 그런데 자꾸 비공식적 만남을 요청한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필요한 대화를 하자고 정책 대화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서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국민들 삶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해결될 과제나 또는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데 비공개로 만나는 모양새, 노력하는 척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자꾸 형식을 따지고 TV토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TV토론도 좋고 다 좋다며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굳이 형식 절차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어디 회의실 같은데 하나 구해서 뭐 제가 국민의힘 회의실 가도 좋다. 이 회의실 이 자리에 오셔도 좋다. 아니면 국회 회의실 많지 않느냐? 거기서 편하게 정말 현재 현안이 무엇이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신속하게 대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표리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나아가 국민의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지만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겉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다며 이 별것도 아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여야 대표 간의 대화 문제도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미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모레든 좋다. 우리 대표실 입구 가까이 계시니까 시간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앉아서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국정과 정치 현안과 민생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 문제로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정책 관련 공개 TV토론을 수락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침대 축구하듯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꼭 밀실에서 만나서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공개 TV토론은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한 약속이다. 이제와 비공개 회담만 고집하는 모습은 우습기 그지없다면서 눈치 보며 이것저것 재지 말고 공개 TV토론에 응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에 책임지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꾸 대화는 안 하고 논쟁만 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 대표는 기자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전하며 입장을 묻자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애매모호한 주장을 펼쳤다. 김 대표는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좋다면서도 토론은 하는데 여야 사이의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